자, 2년 전에 전해드렸던 사건인데 재판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네, 일단 당시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전해드리자면요. 사건의 시작은 2019년이었습니다. 세 자매가 이 친아버지를 고소합니다. 4, 5살 때 무렵부터 이 친아버지가 우리를 성폭행했다라면서 신고를 했던 건데 그런데 이 세 자매가 한 교회의 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게도 이 교회에서 이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남동생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누나도 있었고요.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조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4개월 사이에 친족 성폭력 주장만 3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한 신도들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트라우마로 당시 기억이 모두 사라졌었는데 최근 교회 장로님의 끈질긴 노력으로 성폭행 기억이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이들이 언급한 그 남성은요, 교회 장로였습니다. 동시에 검찰 수사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이 장로와 아내인 권사가요, 젊은 신도들을 세뇌해서 그들의 가족을 무고하도록 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하하. 자, 그러면 이런 무고를 하게 된 그 근거가 뭐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수사관적 관점이 무슨 소리일까요? 자, 수사관적 관점. 이 장로가, 이 A씨가 교회에서 지금 장로 역할을 하지만 원래 직업은 검찰청의 수사관, 서기관직을 하고 있는 수사관이라고 해요. 왼쪽 남성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래 볼 때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수사관적 관점에서는 범인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조카한테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수사관적 관점에서 물어본다고 말했다라고 하고요. 또 피해자 아버지 얘기에 따르면 제가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사관적 관점, 촉감도 있는데 표정을 딱 보니까 아하, 범인 맞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본인이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니, 뭐 당장 김은배 팀장님 같은 분이 누굴 딱 보면서 내가 말이야 그 오랫동안 진짜 경찰로 재직하는데 너 딱 관상 보니까 너 범인 맞다 이러면은 이거 살아온 그 경력을 보면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분이 그 교회 장로인데 검찰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신도들에게 군림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치유, 즉 병을 고칠 수 있다. 이거 치유 은사라고 하거든요. 물론 교회에서는 은사라고 합니다.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귀굴림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대, 30대 신도들이 그걸 많이 따랐다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중에서 여성들이 일부 여성입니다만 여성들에게 암시와 유도하고 좀 약간 집요한 질문을 통해 가지고 가족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시킨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세뇌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뇌를 시켰는데 혼자 한 게 아니고 여기 동조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의 아내, 권사인 아내하고 또 집사인 시시 3명이서 그런 여성들을 상대로 집요하게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나게 된 겁니다. 자, 검찰 수사관이면서도 또 교회에서는 선지자다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성인인데 그걸 또 그냥 속아 넘어가냐 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자, 소장님. 네. 그런데 이 검찰 수사관은 성폭행 시기를 딱 그 여성들의 4살, 5살 때로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세뇌를 시키기 좋은 상하 구조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교회 내에서 은사자, 하나님의 대리자 수준의 높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4, 5살 때 당했다, 성폭행을 그때 당한 거다, 너희는 그때 당했다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켰는데요. 사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조작하기 쉬운 건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험자들을 모아놓고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너는 4살 때 5살 때 길을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그 부모님들도 그래 맞아 그때 네가 길 잃어버렸지 그때 네가 길 잃어버려서 우리 너 잃어버린 줄 알고 정말 하늘이 노랬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그래 맞아 나 그때 길 잃어버려서 깜깜한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때 나 무서운 사람이 와가지고 나 유괴하려고 그랬잖아요. 막 이런 식의 결과가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식으로 누군가가 주입식으로 계속 새로운 기억을 넣으면 내 기억에 대해서 흔들리기 쉬운 게 그게 인간의 기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이 피해 여성들이 당시에 2년 전에 한 방송사에 이 출연을 했었는데 그 방송 제작진하고 산부인과를 갔대요. 근데 아무 그 성폭행 피해 흔적이 몸에서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제서야 어머 나 아무 일 없었나 봐.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예? 자, 사실 이렇게 이 성폭행 범으로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재미삼아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한 게 아니고 이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다 이단 제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사람들을 이 성폭행 범죄자로 몰아서 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 이 수사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많이 신뢰를 할 겁니다. 뭐 그래서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랬을 거다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했고 결국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무고죄가 되고요. 무고죄가 돼서 이 사람 검찰 수사관직에서도 징계를 지금 받은 상황이고요. 2020년도 이 교회에서도 이 면직 출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세 자매의 아버지가 말이죠. 아버지가 딸들한테 야 너희들 가는 그 교회 그거 이단이야 사입이야 이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 검찰 수사관 장로라는 사람이 아 그래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이단으로 몰아? 좋았어. 그러면 친딸 성폭행범으로 몰아주지. 이랬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가해자 저 검찰 수사관 무고죄로 법정에 섰죠. 네, 그런데 끝까지 혐의 부인했습니다. 뭐 무고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도들이 말한 그 피해 내용이 허위인지도 절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성의 여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 장로 부부에겐 각각 징역 4년, 또 집사에겐 징역 3년 선고를 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 피해 가족들 피해자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네, 일단 그 성폭행 의혹을 받았던 삼촌께서는요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내가 승소를 해서 참 기쁘기는 한데 그 교회에서 아직도 그 장로 부부한테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세 자매 가족들의 근황이 요즘은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2020년에 한 언론사와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가정이 거의 해체되기 직전까지 가서 너무 죄책감이 많다. 아버지께서 사실 아버지가 딸을 지금 성폭행했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도 신경안정제를 계속 복용하고 계시고 극단적 선택까지도 하시려고 했다. 그것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이제 회복이 되셨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